재미로 알아보는 잔인한 럼의 역사예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 럼이잖아요. 그래서 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면은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면 남은 찌꺼기가 당밀이에요. 그래서 사탕수수 당밀이나 아니면 사탕수수 즙을 발효하고 증류, 숙성한 게 럼이에요.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숙성을 안 해도 럼이에요. 숙성을 안 하면 그냥 라이트 럼, 숙성을 하면 다크 럼이 되죠. 자, 럼을 우선 알아보려면은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봐야 되느냐? 자, 지도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여기 화면을 보면요, 자, 왼쪽 위에가 유럽이잖아요. 실크로드에서 뭐를 많이 사왔냐면은 뭐 향신료라든가 아니면 뭐 비단, 그 다음에 자기,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왔는데, 보세요, 오른쪽 끝에 중국 있죠? 그 바로 밑에 인디아. 중국에서는 주로 비단, 도자기, 인디아에서는 주로 향신료를 많이 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후추입니다. 후추. 이런 애들을 사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아라비아를 지나서 비잔티움을 지나서 와야 되죠. 육로로 다녀야 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100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세금 먹고, 아라비아에서 세금 먹고, 비잔티움에서 세금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이 저렇게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이렇게 실크로드 교육품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유럽에서는요, 향신료, 즉 후추가 육고기 먹을 때, 해산물,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무조건 써야 되는데, 육로로 이동하다 보니까 후추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16세기쯤 되니까 뭐가 발전한다? 항해술이 발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를 한번 뚫어보자 라고 해서 처음 출발한 게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아프리카를 돌고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나침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타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쭉 못 내려가고 왼쪽으로 튼 거죠. 그래서 간 쪽이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에 도착하니까 나는 인도에 도착했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을 보고 인디안,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 뒤에 몇 년 뒤에 바스코 다마가 밑으로 돌고 해서 인도양에 도착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좀 어설프게 항해한,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는 럼의 아버지다.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럼이 생긴 겁니다. 그거 알고 가면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포르투갈이 후추무역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후추무역 성공했고, 영국인 나도 가볼까? 후추무역 성공하고, 전 유럽에서 후추무역에 다 뛰어든 거야. 후추가 유럽에 엄청 많이 공급되면 당연히 가격은 대폭락.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된다? 또 다른 무역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면화와 커피, 그리고 설탕 무역에 눈을 돌려요.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예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고 아프리카에서 인도양을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 타고 내려오다가 뭐 무기, 공산품 이런 걸 사들고 와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인도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랑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조금 아쉬워. 돈도 많이 안 벌리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를 사고, 그 노예를 싣고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이나 담배나 설탕, 면직 이런 것들을 사오는 거죠. 즉 이게 다시 말하면 삼각무역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거예요.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에 팔고 그 판 돈으로 설탕이랑 이렇게 사왔는데, 삼각무역을 할 때 노예선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노예를 실어다 나릅니다. 밑에는 설탕 창고, 위에는 노예, 이렇게 하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노예들을 눕히는 거예요. 이게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다닥다닥하게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끼게 만들어서 총 6층, 5층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눕혀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왜냐면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그리고 도망칠 수도 있고 반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다리에 쇠사슬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어 놓는데 되게 잔인한 게, 한 사람 병이 들면은 이 사람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쇠사슬을 묶은 사람 일렬을 다 그냥 바다에 빠뜨려. 같이. 그래서 엄청 잔인했어. 그래서 이 잔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미스타드, 이거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좀 너무 잔인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왜 굳이 유럽에서 아프리카 애들을 잡아다가 왜 아메리카에 교육을 했냐? 아메리카에도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생각할 거 아니야. 아메리카도 원주민이 있는데 왜 굳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갔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4세기 동안 아메리카 인구의 90%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인디안들.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야. 뭐 마야 문명 애들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건강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흑인들을 교육품으로 썼다.
봐요. 유럽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바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 사람 다 걸리고 면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유럽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1942년도에 누가 도착하기 전까지 유럽 사람이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질병들 있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 세기 동안 모여져 있던 질병들이 한 배에 다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되게 잔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쿠바 가면요 전부 다 흑인이잖아. 근데 그게 쿠바의 원주민이 아니라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까 럼을 만들 때 사탕수수로 가지고 설탕을 만들고 남은 게 당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당밀입니다. 끈적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쇼핑몰 가니까 당밀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 해보세요. 어떻게 럼이 생겼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지역, 내가 안 사는 곳에 갖다 놓으면요 무조건 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흑인들이 사탕수수를 만들고 나면 당밀 찌꺼기잖아요. 이거를 버렸는데 이 노예 주인이 딱 보니까 얘들 뭐 마시고 있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술이야. 근데 기존에 버려졌던 찌꺼기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창조 경제. 그래서 이 흑인들을 낮에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밤에는 럼 만들고, 그러니까 가격은 엄청 낮고,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럼이 해적의 술 아니면 선원의 술이 됐냐? 일반적으로 항해를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무기도 중요하지만 음식, 그 다음에 식수원,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식 같은 거는 빵을 엄청 건조해 가지고 유통기한을 대폭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같은 경우는 항해 일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썼던 게 맥주하고 와인, 그 다음에 브랜디, 위스키, 진, 이런 걸 되게 많이 썼어요. 하지만 맥주하고 와인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알코올 함량이 낮으니까 빨리 상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브랜디하고 진은 알코올 함량이 높아가지고 보존 기간이 길지만 겁나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 낮아진 럼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서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아까 해군, 해적의 술이 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럼을 엄청 좋아해요. 얼마만큼 좋아하냐면요, 이게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영웅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투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본국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냥 실어 나르면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럼통에다가 이 시신을 넣고 본국에 온 거야. 와서 이제 시신 꺼내려고 딱 봤더니 럼이 하나도 없더라. 선원들이 그 럼을 다 빼먹었더라. 그래서 그 럼을 가지고 넬슨 제독의 피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럼이 아니고 브랜디라는 얘기도 있어요. 브랜디통. 하여튼간 술통에 넣고 왔는데 선원들이 다 빼먹었다. 그리고 내가 럼을 되게 재미있게 마셨고, 아까 넬슨 제독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럼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오는 영화 마스터 앤 커맨더, 이거 꼭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주연 러셀 크로우가 이 배 선장인데 예전에 넬슨 제독이랑 같이 전쟁을 했던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교끼리 모여서 이렇게 술을 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왕년에 말이지 넬슨 제독하고 같이 전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영화 보면은 럼 마셔가지고 선원들이 취해서 장교한테 덤비고, 그래서 럼을 끊어라 하니까 이거 럼 끊으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럼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선원들이 일도 안 해. 폭동도 일으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 앞으로 너네 럼만 마시지 말고 물을 좀 타서 마셔라 했더니, 안 그래도 럼이 독한데 거기다가 상한 물을 타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기 편하게 설탕도 넣고 라임도 넣고 그렇게 마시라고 한 게 그로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군의 술 그로그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우리 영상 좀 제발 봐주세요 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뭐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 받아볼게요. 비타민 보충 역할도 있었는데 이거는 뒤후에 알게 된 거고요. 그냥 먹기 힘드니까 물에다가 설탕 넣고 라임 먹으라 한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괴혈병에 되게 좋더라. 그래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넬슨 제독이 운영하는 배만 괴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쟤네들은 뭘 다른 걸 먹을까 하고 봤더니 그로그를 먹더라. 그렇지. 그래서 아마 더 유명해졌어요. 라임 보관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생각해봐요. 라임은 어디 지역 가도 더운 지역 가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 정박해서 라임 따고 잠깐 정박해서 라임 따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물도 구하기 쉬운 거 아니야? 물보다 아마 라임이 더 구하기 쉬울 거예요. 미국에서 영국 해병을 놀리려고 라임 먹는 꼬마들이라고 라임이라고 불렀었대요. 그런 것도 있구나. 재미로 알아보는 잔인한 럼의 역사 잘 들으셨나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양방. 라이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럼 얘기했으니까 이 PD랑 럼 한잔 하고 음식 준비해 볼게요.